현재 토끼굴을 나오는 동석자의 호주머니엔 락이 풀린 정민이의 핸드폰이 있다. 동석자가 정민이의 죽음을 은폐하려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락이 풀린 핸드폰으로 문자 몇 문장 써서 부모한테 보낸 후 정민이 호주머니에 넣어두면 끝난다. 근데 왜 가지고 왔을까? 진짜 동석자가 범인이 아닌 걸까? 이 이론의 정답은 락이 풀려있기에 오히려 손을 댈 수가 없다. 유일한 동석자였기에 바로 의심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핸드폰은 왜 가지고 온 걸까? 물론 술이 취하면 바꿔서 가져올 수도 있다. 동석자가 가지고 온 정민이의 핸드폰은 동석자의 발목을 잡게 된다. 현 분석자는 CCTV를 분석할 때 CCTV 영상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픽셀이 깨지는 것보다 차라리 CCTV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 화면을 카메라로 줌인을 해서 촬영을 한다. 그렇게 되면 무리한 확대로 깨지는 픽셀 현상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사건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원본 영상은 유족이 경찰서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놓았을 것이다. 정민군이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한 3, 2, 1 상황이 끝난 후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다. CCTV상 정민군과 동석자 추측 두 사람이 언덕 위에서 사라졌던 03시 31분. 그리고 약 3분 후 동석자 추측 한 사람만 올라온 03시 35분 상황. 수많은 시간을 이 CCTV로 분석은 했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331과 335를 계속 주장하면 현행법상 증거 불충분 꼬리표는 떼어낼 수가 없다. 첫째, 얼굴 확인이 안 되고, 둘째, 목격자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목격자가 왜 없는 걸까? 어째서 액션이 큰 331, 335만 없는 장면을 CCTV에 갖다가 붙인 듯 현장 목격자가 없다가 비교적 액션이 거의 없는 337 달사진 동석자가 전화를 거는 타임부터 목격 증인들이 이어진 걸까? 정말 CCTV를 교묘히 갖다 붙인 걸까? 사건 초기부터 범죄 전문가들의 분석은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던 40분의 공백에 집중했다. 사건 초기 언론들은 언제나 그렇듯 경쟁들이 붙어 있어서 우선 내보내기가 만연했던 시기였기에 시간들은 오보라고 생각하면 된다. 03시 38분 이후 40분 공백이 아니라 03시 40분 이후 46분의 공백이 맞다. 04시 40분 추가 목격자를 추후에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03시 40분 목격자의 증언 수사 기록이 애매하다. 동석자 혼자 경사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건지 아님 정민군도 옆에 있었던 건지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래서 본 분석자는 03시 47분 두 사람 다 보이지 않았다 해서 출발을 했다. 물론 경찰이 자세히 오픈을 안 한 것은 당연하다. 현재 수사 중인 수사 기록을 웹상에 오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범인이 같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 수사 기록을 오픈한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이 수사 기록을 오픈하라고 요구하는 자체도 위험한 발상이다. 범인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손 씨와 친구 A 씨가 함께 목격된 새벽 3시 38분과 A 씨 혼자 목격된 새벽 4시 20분쯤 사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새벽 3시 38분과 A씨 혼자 목격된 새벽 4시 20분경 사이, 당일 새벽 3시 38분부터 4시 20여 분까지 40여 분간의 행적에 대해선 아직 재구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시간대 행적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건 타임라인상 두 사람이 사라졌던 공백은 40분이 아니라 39분으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39분이란 시간이 왜 나왔는지는 설명해 나갈 것이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39분을 범죄 전문가들이 집중한 이유가 있다. 유튜브에 노출된 야간 CCTV는 검증이 안 된 가십거리, 다시 말해 추측용이지 그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피사체도 특정할 수가 없다. 전혀 수사 기록에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라진 39분의 공백을 풀이하면 그 39분은 동석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없는 시간이란 뜻이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유튜브에 침투한 그들의 유튜버들한테 현혹을 당한 국민들은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까지 철저히 무시해버렸다. 그렇지만 자식을 키우는 국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들의 유튜버들한테 현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자식을 둔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너무도 쉬웠다. 세월호 사건을 바로 겪었고 준아, 언니가 꼭 꺼내줄게. 언니 동생이어서 너무 고마워. 정인이 사건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진짜 미안하다. 어린 생명들의 죽음을 연이어 겪은 국민들의 가슴은 막말로 허벌청이 되어 있던 시기였기에 그 마음을 선동하는 건 키보드 하나와 두 손가락질 몇 번으로도 가능했다. 사건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소성미 씨 사건 이후에 각종 음모론에 가짜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주로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취재 현장에서 만난 유튜버들은 일단 이렇게들 답을 했습니다. 이게 경찰이 초동 수사 때부터 좀 수사가 미흡했는데 기성 언론이 이걸 크게 다루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혹을 밝히려고 그렇죠, 나선다. 이렇게들 얘기를 현행법상 성인 실종 사건의 초동 수사는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유튜버가 유튜브에 침투했다는 근거는 아주 간단하다. CCTV상 삼둘 하나에 부합하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삼둘 하나를 부각시킨 유튜버가 없었다.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좀 이상해 보였어요. 멀리서부터 봤는데도 그 자리는 안 벗어나는데 계속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행동 반복해서 전 처음에 환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것은 확증 평양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3시 이후 두 사람의 액션이 가장 컸던 331, 335 상황만 목격자가 없다는 것이다. 목격자가 없는 이 상황을 사건의 핵심같이 부각을 시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목격자가 있는 CCTV 장면은 덮어버리고 땅이 살짝 파였단 말이에요. 정민군은 이쪽에 계셨고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좀 이상해 보였어요. 멀리서부터 봤는데도 그 자리는 안 벗어나는데 계속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행동 반복해서 전 처음에 환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계속 보다가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이제 환자분 아니고 펴치더라고요. 검정색으로 기억하고 상하이는 확실하거든요. 피사체의 행동과 포즈 그리고 얼굴이 구분이 안 돼서 증거가 안 되는 장면들만 부각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1사고 폭행설도 목격자가 없다. 순수한 유튜버들의 CCTV 분석 오류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그렇게 순진한 사건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했듯이 유튜버에 그들의 침투가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다른 게 그들의 유튜버가 아니다. 사건 당시 수사 중이던 경찰부터 공격하고 나서는 자체가 그들의 유튜버라고
보면 된다. 돗자리 주변 목격자들을 공범으로 집중 공격해서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었다. 하다못해 아이의 장례식 때 고별사를 해준 친구마저 집중 공격을 해서 떠나게 만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즐기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또 열을 받는다. 보고 싶다. 아직뿐만 같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과 너라는 존재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부디 구워서 편히시렴. 고맙고 사랑한다 내 친구야. 지금부터는 아이의 사건 해결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역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숫자 계산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잠시만이라도 집중을 해주길 바란다. 새벽에 찍힌 이 나들목 CCTV를 분석하는 순간부터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 딱지가 항상 따라다닐 것이다. 진정 무엇을 놓치고 있던 걸까? 동석자의 블랙아웃 설정은 본인이 동석자의 블랙아웃이 설정됐다는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이 한 가지, 동석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엔 블랙아웃 시간이 이랬다. 동석자 엄마가 사건 당일날 밤 9시 04분에 정민군 엄마한테 보낸 문자다. 동석자가 막걸리를 처음 산 시간은 밤 12시 45분이다. 돗자리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시간을 가늠하면 약 01시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블랙아웃 시간은 이렇게 수정이 된다. 11시 14분 이후 재차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 다시 말해 잠원 성당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청아를 마시기 시작한 시점. 약 11시 반부터 블랙아웃을 선언하고 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과 의뢰를 한 사람끼리도 서로 진술이 어긋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편끼리도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블랙아웃 시간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변호사 마음대로 시간 설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블랙아웃 설정에도 빈틈이 있다. 다시 말해 블랙아웃이 의미가 없는 타임라인이 있다. 지금부터 범인의 시점으로 생각해보자. 신원 미상의 CCTV라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 331과 335를 덮고 싶을까? 아니면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는 전후 목격자가 존재하는 347과 416의 공백을 덮고 싶을까?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338 목격자를 따라가면 재수사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338) 목격자는 03시 47분 두 사람 다 언덕 위에서 사라지고 없었다는 목격 증언이 있다. 이후 04시 4분과 6분 Y자 나무 밑에 불쌍의 남자 한 명이 앉아있는 증거 사진이 있다. 동석자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특정이 안 되는 검은 실루엣만 카메라에 착상이 되었기에 신원 미상의 인물이 되어버렸다. 결국 04시 4분과 6분에 찍힌 사진은 증거의 효력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 경찰도 그 사람이 누군지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04분과 6분에
불쌍의 사람은 동석자로 판단하고 분석을 하겠다. 이후 04시 27분 동석자 혼자 강기숙에서 자고 있는 것을 깨운 추가 목격자가 있다. CCTV상의 03시 31분과 03시 35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상황들은 목격자가 있으며 공식적으로 수사 기록에 기록이 돼 있다. 이제 손정민 군 사건을 전부 하얀 눈으로 덮어보자. 아니, 손정민 군 사건의 모든 타임라인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본인이 저 하얀 눈에 쓸 3개의 시간대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 03시 31분부터 03시 35분 약 3분간 03시 47분부터 04시 04분 약 17분 04시 6분부터 04시 26분 약 20분이다. 눈밭에 쓰여진 3개의 시간은 정민군과 동석자가 동시에 사라졌던 시간이다. 그럼 반대로 두 사람이 분리된 시간을 보자. 첫 번째, CCTV상 03시 31분에 두 사람이 사라졌다가 약 3분 후 동석자 추측 한 사람만 올라왔으니 두 사람이 분리된 시간은 03시 35분부터다. 두 번째, 목격자들 증언상 03시 47분 둘 다 사라졌다가 04시 4분 동석자 혼자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니 두 사람이 분리된 시간은 04시 04분부터다. 셋째, 04시 6분부터 동석자 혼자 있다가 04시 27분에 정민군 없이 강기숙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되었다. 그러니 04시 06분부터 두 사람의 분리 시간이 연이어 이어지게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계산을 해보겠다. 그렇다고 복잡한 계산이 아니고 알리바이 계산이다. 다시 둘 다 사라졌던 시간을 가지고 오겠다. 이 3개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정민군과 동석자가 동시에 사라졌던 시간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사라졌을 때 무엇을 했는지 그 어떤 목격자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6일 후 익사체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서 이 3개의 시간은 동석자의 알리바이가 전혀 없는 시간들이다. 03시 31분부터 03시 35분 약 3분은 신원을 알 수 없는 CCTV 시간이기에 증거도 안 되지만 고작 3분간의 동석자의 알리바이가 없다. 하지만 03시 47분부터 04시 4분은 엄연히 수사 기록에 있는 목격자의 증언이고 약 17분간 동석자의 알리바이가 전혀 없다. 이어 04시 6분부터 04시 26분 이번엔 약 20분이나 동석자의 알리바이가 전혀 없다. 더 특이할 점은 04시 4분과 04시 6분에 나무 밑에 앉아있던 사람을 신원 미상으로 처리가 된 이상 손정민 군 사건에서 동석자는 수사 기록상 03시 47분부터 04시 26분까지 두 사람은 언덕 아래에 같이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39분 동안 정민이와 떨어져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겠다. 03시 47분부터 04시 26분 약 39분간 정민이와 동석자가 동시에 사라진다. 04시 27분 마지막 목격자가 동석자 혼자 사건 현장 피탈길에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역시 혼자서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다. 동석자가 누워있던 그 강비탈에서 강가 돌무덤까지의 거리는 약 3m의 거리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고작 13분 후 04시 40분 낚시꾼이 강으로 들어가는 남자를 목격한다. 03시 47분부터 04시 26분까지 동석자가 정민이와 떨어져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지 못하면 강비탈 아래서 유기교사를 공모할 수 있는 39분이란 시간에서 동석자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또한 동석자가 정민이 핸드폰을 바꾸어 가지고 왔다는 것은 동석자의 발목을 잡게 된다. 03시 37분 본인이 검증은 했지만 사실상 달사진 속에서 중요한 증거는 정민이가 돗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통화 기록에도 남아있는 동석자가 전화 거는 장면, 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장면이다. 03시 37분까지 본인의 핸드폰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후 10분 후 03시 47분 목격자는 두 사람 다 언덕 위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한다. 그리고 04시 28분 동석자는 정민이 핸드폰을 가지고 강비탈에서 일어나 혼자 빠져나오게 된다. 지금 동석자의 호주머니에 있는 정민이 핸드폰은 두 사람이 사라졌던 39분간 같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아이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다. 이후 약 13분 후 한 남자가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이 된다. 사건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강으로 들어가는 남자가 정민이가 아니라면 사체 유기 교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과연 정민이하고 떨어져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가 있을까? 이후 동석자는 04시 27분부터 05시 54분까지 진짜 쉴 새 없이 알리바이를 찍고 다닌다.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가 있다. 유기교사의 혐의가 완벽하게 성립하려면 강으로 들어간 남자가 정민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하루 두 끼를 살았었다. 소년씨, 39분에 알리바이를 요구하십시오. 죄명은 사체 유기교사. 그 죄명으로 재수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기는 21번째 청룡이 하늘을 날 때입니다. 강으로 들어간 남자가 정민이가 아니라는 진실은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지금 시간은 4시 50분이고 이 뻘밭 테스트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역시나 똑같아. 사건 당시 뉴스 하나를 잠시 가지고 오겠다. 경찰은 또 손 씨 양말에 묻은 흙 성분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입수자가 손 씨라면 수심이 얕은 곳을 걸어갈 때 묻은 흙 성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양말에선 강가에서 약 10m나 떨어진 강바닥의 흙 성분만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양말에 묻은 흙 성분을 한강 인근 7곳에서 채취한 토양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강변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의 토양과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과수에서 유치별로 흙을 퍼다가 아이의 양말과 함께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를 사건 당시 그래프로 만들어 발표한 자료다. 경과수에서 조사한 10m 지점은 비교적 평지를 걷다가 움푹 꺼지는 부분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10m 지점이 움푹 꺼진 후 약 3m를 더 간 지점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신발부터 확실하게 신고 2년 전, 벌써 2년이 지났다. 2년 전 검증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겠다. 이곳 사건 현장은 어느 위치에 어느 깊이에 사건 현장 쪽으로 가고 진득한 있습니다. 뻘밭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만 알아봐도 양말에 묻어야 할 흙의 위치를 주장할 수 있다. 완전 썰물 상태입니다. 사체 유기교사 완전 파트 썰물 1은 상태, 썰물. 여기까지다. 파트 2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 우선 뻘밭 테스트는 양말 검증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아이의 양말 검증과 익사체 이동 경로 검증은 아이가 스스로 강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으며, 이 증명들이 끝나면 사체 유기교사의 혐의는 코앞에 놓일 것이다. 재수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아무리 검증을 하고 증명을 해도 유족이 침묵을 지키면 이 모든 노력은 인어공주의 결과가 될 것이다. 발을 뭐가 이렇게 찌르나 했는데 조개입니다. 조개가 이 펄조개도 그냥 와, 찍은 것이 아니다. 이 펄조개의 서식지를 이게 발을 잘 찌른다? 보아야 한다. 엄청 날카롭긴 한데 잘 살아라. 명절날 맛있는 거 먹고. 얼음물에 한번 베이면 얼마나 안 빠지는지 아예 제가 세제로 한번 아예 빨아볼게요. 안 빠져. 아예 물이 안 빠집니다. 사체 유기교사 파트 1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선 강으로 들어간 남자가 정민군이 아니라는 것을 양말 검증과 익사체 이동 검증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손정민 사건의 동기 첫 번째 추락이 먼저 게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